국정감사가 시작되면서 제가 첫 번째로 드렸던 말씀은 통일 정세와 관련한 것이었습니다. 예. 대화와 협상 국면이 도래할 수 있다. 임박했다. 잘 준비해서 최대한의 성과를 만들고 그걸 통해서 대정세의 반전을 이룰 수 있어야 한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른바 통일 정책의 어떤 법률주의 내지는 국민적인 합의 과정 뭐 이런 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전에 제 그 주질의 과정에서의 제안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세 번째로는 전 개성공단과 관련해서 좀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슈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개성공단의 그 입주 업체들의 피해 보상과 관련한 배보상과 관련한 문제를 매듭지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이미 저 참고인들 말씀이 있었고 또 여러 의원님들의 질의가 있었고 장관의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대답이 있었기 때문에 그건 하나 기대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개성공단의 그 전면 중단 과정과 관련해서 이걸 클리어하게 정리해내는 과정입니다. 누가 이 정책 결정 과정에서 주동적인 역할을 했는지, 주도적 역할을 했는지, 결정의 시점은 도대체 무엇인지, NSC였는지 아니면 NSC와 NSC 사이에 있었던 것인지 그렇게 해야지만 통일 정책과 관련해서 통일부의 이니셔티브가 확립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물론 그 최순실의 국정농단과 같은 이런 비선 개입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있다면 도려내는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통일부의 통일 정책 추진에 있어서의 이니셔티브 이것을 확고하게 정립하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다 생각합니다. 정책혁신위원회가 활동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는 반드시 짚어야 하고 그런 과정에서 장관도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그 사실상의 결정 시점이 언제인지 그 다음에 임금 전형설이 그 삽입된 근거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런 그 폐쇄에서 그 다음에 전면 중단으로 이렇게 바뀌는 과정에서 통일부의 역할은 무엇이었는지 이런 점들이 저는 반드시 확인되어야 된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슈는 개성공단과 관련해서 지금 가동되고 있는가 아닌가의 문제입니다. 가동되는 징후도 있고 가동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런 징후도 있고 또 가동된다고 단정할 수 있는 이런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애매하게 되는 이 대답의 와중 속에서 정책적인 혼선은 반드시 야기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의 태도가 어떤 것으로 갈지에 대해서 향후 개성공단의 그 가동을 재개하는 등등과 관련할 때 여러 가지 복잡한 고려사항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저는 계속 이렇게 혼란스럽게 확인되지 않는 추측성으로 임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최근에 그 미국의 소리나 자유아시아 방송이나 NK 뉴스나 38노스 이런 것들 못지않게 통일부가 권위 있게 이런 문제를 그 정리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새로운 정책 이런 것들을 좀 시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됐습니다. 일종의 그 NK 아케이브 같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무엇은 가짜 뉴스고 무엇은 팩트이고 이런 그 정확하게 팩트 체크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통일부가 주도해서 관계기관과 협력해서 좀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통일방송국 만들고 뭐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시도가 있는데 그런 그 일방적인 정책 그 선전이나 주장 이런 것으로 오도될 수 있는 이런 그 정책 추진보다는 객관적인 팩트 중심의 권위 있는 이런 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어떤 통일 NK 뭐 통일로 해도 좋고 아니면 NK 아케이브로 돼도 좋고 이런 부분들을 추진해 보면 어떤가 싶습니다. 지금 통일부가 했던 통일 정세 지수 개발하는 이런 사업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밖으로 민간의 영역으로 돌리고 오히려 공식적인 이런 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것들로 바꿔낼 때
여러 가지 지금 이렇게 단편적으로 어떤 이슈가 제기될 때마다 그것도 정확하지 않은 어떤 그 소스 또 뭐 정보원 이런 것들이 정확하지 않은 상태 속에서 막 난무하면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공세를 주고받는 이런 과정들도 전 탈피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장관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예, 그 주신 여러 가지 의견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다 같은 생각입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 피해보상 문제도 더 적극적으로 해서 가급적 빨리 매듭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개성공단 지금 그 중단 과정에 대해서도 앞에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면밀하게 정리하고 여러 가지 사항들을 소상히 좀 밝혀낼 수 있는 데까지 밝혀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그 가동 여부 등과 관련한 그 정책 혼선도 좀 통일부가 책임 있게 정리해 나갈 수 있도록 더 분발을 하고 이런 것과 관련해서 또 제안해 주신 뭐 NK 아카이브라든가 또 여러 가지 그런 노력하는 것도 저희 통일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개성공단이 이 정쟁의 소지가 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성공단은 어떤 의미에서 날마다 작은 통일이 일어나는 기적의 공간이었습니다. 남과 북의 숨구멍을 이었던 유일한 그런 통로였습니다. 우리 한국 경제 입장에서도 그 한국 경제가 그 저성장에서 새로운 어떤 그 탈출을 해낼 수 있는 비상구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김경엽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북의 입장에서도 그 시장 경제를 학습하는 이런 그 장이기도 했고 우리 입장에서는 자본주의가 또 사회주의와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실험해 볼 수 있고 통일 이후를 대비할 수 있는 이런 길이기도 했습니다. 민족적 입장에서 예, 1분 시간 더 드리겠습니다. 자, 1분 안에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1분 안에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우리 추가 질의 부분에 관해서는 간사간 합의가 있습니다. 이인영 의원 최대한 빨리 마치시기 바랍니다. 시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할 얘기 있으면 끝까지 해야 돼. 밤 12시까지. 예, 지금 이 논의는 여야 간사위원님들 간의 합의이길래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 1분 쓰고 말겠습니다, 그럼. 정말. 우리 민족의 입장에서도 벌써 13초 지나갔습니까? 1분 돌도록 예, 우리 민족의 입장에서도 북한의 그 시장 경제의 그 학습 과정이 중국식으로 가는 것보다는 한국식으로 이렇게 발전하는 것이 저는 더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의 전략적 이해에서도 북한의 시장 경제의 학습 과정들이 그 한국식으로 되는 것이 미국의 전략적 이해에도 저는 훨씬 부합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개성공단을 너무 소홀히 평가하고 너무 정쟁의 수단으로 동원하는 것은 모든 면에서 유익하지 못하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개성공단과 관련해서 통일부가
너무 방어적으로 소극적 입장을 펼쳐서는 안 된다. 새로운 논리, 새로운 정세, 새로운 시대적 사명 이런 것들 속에서 개성공단을 재조명하고 그걸 통해서 정책적인 추진에 발판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이런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주신 취지에 적극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측면에서 통일부도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